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도 지금 안산, 평택을 하남갑 누구를 공천하느냐 또 광주의 광산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목받는 사람은 바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이라면 정진상하고 김용쯤은 돼야죠 했던 그 김용입니다. 자 일단 대체로 뭐 많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용 일단 어떤 인물입니까, 교수님? 저도 잘 모르는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고요. 일단은 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별 관심 없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별 관심 없을 겁니다. 예. 핵심은 뭐냐면 대장동 일당에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예. 여기 이재명이 있거든요. 이재명이 직접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김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자기들한테 편의를 봐준 이재명한테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답을 해줄 때 그 파이프라인을 역할했던 게 바로 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용이 그 일 때문에 그 불법 정치 자금하고 그다음 뇌물 수수 혐의로 그 불법 정치 자금도 몇 억이 됩니다. 몇 억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쓰인 겁니까?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거 돈을 먹는 가운데 자기도 또 뇌물을 받았어요. 7천만 원인가를 받았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1심에서 징역 5년에다가 벌금 7천만 원, 그다음에 추징금 6억 7천인가가 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심에서도 이제 거의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재구속됐다가 또 요번에 또 구속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예. 선거 나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실은 2심은 사실 확정이거든요. 왜냐? 3심은 사실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다투는 건 1심과 2심에서 다투고 3심에서는 법률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의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심에서 이 형을 받았다 하면 3심에서는 이게 확정된 거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만 기다리는 사람이 선고를 나와도 되느냐. 국민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김용이 득이 만만한 모양입니다. 예. 자신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공천 관련해서 강한 톤의 발언을 합니다. 김남국을 또 공천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안산에 재출마는 순풍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출마가 순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역풍이죠, 당연히.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국힘이 저 모양 저 꼴이다 보니까 예. 뭐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나갈 데가 지금 없거든요. 예. 안산하고 이제 하남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안산 나가고 싶어하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안산에 누가 있습니까? 전해철하고 김남국이 있어요. 남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남국은 지난번에도 전략 공천 받아가지고 경선 없이 그냥 국회의원 됐잖아요. 예. 이번에 또 그 자리를 주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전해철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할 때 앞장섰었어요. 예. 그러니까 찍힌 거죠. 넌 배신자다. 얘네들한테 왜 주느냐. 그러니까 날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를 일산이든 아니면 하남이든 당이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나를 갖다 보내주면 어디든지 내 열심히 뛰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죠. 정청래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김용 전 부원장이 껄끄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껄끄럽습니다. 이재명이 봐도 껄끄러운 거고 친명이 봐도 껄끄러운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청래는 더 껄끄러운 거고. 왜냐하면 괜히 이거 했다가 누가 봐도 이건 선거에 유리하지가 않잖아요. 예. 선거에 유리하지 않거든. 근데 자기가 주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왜 쓸데없이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이런 공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 최측근이거든요. 또 이 사람을 또 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한 상태고 예. 내가 볼 때는 친명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가 나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빚을 졌거든 자기가. 대통령 약점을 또 잡고 그렇죠. 약점을 있을 잡고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명 내에서도 말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김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아니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공천한 얘가 있었냐 없었지 않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강득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 후에 출마하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인민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 이게 뭐 검사가 뭐 조작 기소하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뭡니까 편향이 돼 있어가지고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직접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러면 선고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명 내에서도 좀 갈등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하튼 대통령과 가깝다. 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또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조특위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또 김용 전 부원장 관련해서도 검사 고발에 의해서 특검 카드를 꺼냈다. 이건 좀 이거는 저 김용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전반적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정청래도 그렇고 정청래 역풍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야 역풍이 부는 게 아니라 순풍이 불 거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고 당당해요 김용은. 모든 게 다 조작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한다는 얘기가 너 국정조사 보지 않았느냐 다 조작 아니었냐 난 떳떳하다 그다음에 가게 되면은 파기환송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공천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파기환송이 되겠습니까? 확정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정청래 역풍 우려하는 거고 이재명은 아마 짜증 날 겁니다. 짜증 날 거야 이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보면 청구서 내미는 거거든요. 예. 딱 청구서 내미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출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뭐야? 청구서예요. 봐. 내 입에 모든 게 달렸어. 봐. 어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래서 친명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검 카드는 이건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다 예측했던 거잖아요. 예측했던 거고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 이게 애들 수순을 자기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예. 일단 국정조사에 털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특검 띄운 다음에 특검에다 뭐 어떤 일을 맡기는 거예요? 공소 취소하는 것까지를 맡기겠다라는 거죠. 특검 법안에 새로 그렇죠. 구성되는 특검 법안에 예. 공소 취소의 권한까지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책임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직 그럼 검찰총장 대행이 그냥 취소를 하든지 책임지고 아니면 법무부 장관 네가 수사 지휘를 하든지 예. 그럼 나중에 뭐가 생겨요? 법적 책임이 생기거든요. 이 두 사람들 나중에 감빵 갑니다. 감빵 가요. 못하죠. 그러니까.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법률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검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특검이야 그냥 뜨내기잖아요. 그냥 한 번 했다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법률안에다가 구조를 넣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그 특검은 나중에 나는 그냥 법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하는데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정치적인 부담, 정치적인 위험, 그다음에 그에 따른 사법적인 위험 이걸 갖다가 그냥 강물에 띄어서 보내는 게 바로 이 특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상된 거고 듣자 하니까 그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서두른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재명 측에서 지금 8월 전까지 이 문제를 갖다가 매듭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 8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00% 정청래가 당선이 되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붙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사실은 뭐예요?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때 명청 갈등이 불거지면은 사실은 그 당에서 그걸 해주겠어요?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당대표 새로 선출되기 전에 정청래가 예. 재선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리하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런 수순인 거죠. 지금. 전당대회 전까지. 예.